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 깍시 인사드립니다. 잇따라 지속되는 달러의 초강세 현상. 그런데 이와 반대로 지속 상승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현재 상황. 오늘은 달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볼까 하고요. 지속적으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달러는 앞으로 땡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땡땡의 의미는 영상을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래 유튜브에 달러 관련 영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유튜브에 달러를 딱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나오고요. 뭐 단기적인 전망과 온갖 이유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 결국 달러는 앞으로 땡땡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생각이니 참조를 해주시고요. 제가 뭐 달러 이야기하면 다짜고짜 간혹 쌍욕 날리는 아주 몰상식한 분들이 간혹 있는데 부디 논리적인 근거 있는 댓글로 좀 반박을 해주시면 저도 좀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는 공짜, 좋아요는 손가락 까딱, 알람 설정은 한번 해놓으시면 깍시의 정성이 깃든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 뭐 일단 달러가 쉽사리 약세로 변모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중기적인 관점과 이런 추세의 관점에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그리고 개인의 사상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뉴스 이런 거 배제하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러기에 앞서서 실질 실효 환율이 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실질 실효 환율이라 자칫 뭐 그냥 듣기만 하면 어감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이렇게 오르게 되는 경우에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는 오르게 됨을 의미하는 걸 뭐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아니라 유로의 가치가 달러 대비 이렇게 상승을 하고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들의 경우 대표적인 게 뭐 유가가 이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유가 같은 게 급하게 오르면서 화폐 가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하는데 아주 만약에 원화의 가치는 만약에 그대로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상승한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하락한다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나라의 통화 가치를 적정하게 측정을 하려면 결국 여러 통화의 환율을 좀 짬뽕해서 보는 게 결국 적절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실효 환율은 이런 상태 통화 국가와의 교역 비중 가중치를 두고 곱하고 뭐 합산해서 나온 값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실질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환율 부분에 이 물가까지 더해가지고 이 물가를 고려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실질 실효 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들의 있는 화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띠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아래 차트를 한번 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 미국 달러의 가치는 이렇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차트 197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50년의 역사 동안 달러의 가치는 현재 역사적으로 봐도 매우 고평가 상태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지표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놓고 과거의 50년 역사를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 지금의 국면은 그냥 봐도 달러가 매우 고평가 상태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현재 이런 실질 실효 환율로의 달러의 가치는 교역 비중과 상대국들의 물가를 모두 고려한 가치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며 지금의 이런 달러의 가치는 역사상으로 봐도 이렇게 매우 고평가뛰고 있음을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정치적인 이유나 대요건을 그냥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이런 평균을 그려서 이렇게 보더라도 현재 이런 달러의 영역은 매우 고평가된 영역이라는 걸 저는 말해주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각국 통화들의 가치와 비교해서 좀 판단을 하게 될 경우 미국의 달러 가치를 상대적으로 표현하기에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이 유로와 이 엔화를 좀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런 희소성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빨간색 선이 미국의 연준 자산을 나타낸 것인데 이번 코로나가 이번에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축통화국의 이런 발권력을 동원하면서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이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이렇게 찍어버리고요. 그래서 뭐 대략 이런 3월부터 해가지고 연준의 경우 이런 식으로 자산 규모의 확대폭이 역사상 최대치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유로나 일본의 경우
뭐 근본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자산을 늘리고 있다곤 하지만 연준이 그야말로 최고의 이렇게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무지막지하게 이렇게까지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무식하게 이렇게 많이 풀린 국면에서는 앞으로 달러의 가치가 약세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 양적 완화 시기와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1차 양적 완화 시기 때 금융위기로 이렇게 달러를 풀어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될 뿐,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둔화되어 나타날 때는 후행하면서 달러는 이런 식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급하게 나타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0년에 다시 국채 매입을 하면서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달러의 가치는 이런 식으로 급하게 다시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양적 완화 시기에도 달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약달러 상태 부근에 이렇게 머물게 되고요. 하지만 2014년 말부터 양적 완화를 이렇게 중단을 하자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변모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엔화와 유로가 이렇게 달러 대비 유동성 확대를 이렇게 실시하면서 희소성 측면에서 볼 때 달러가 이때 국면에 더 기해질 수밖에 없었던 국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 현재의 국면인데,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제가 달러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쯤에는 이미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좀 선회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근본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달러가 재차 강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사태도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시적인 달러 수요가 좀 빗발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코로나가 완화되어 나타나준다면 과거처럼 재차 이렇게 달러는 하락세로 변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국면이 완벽하게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여전히 달러의 수요가 좀 빗발치는 현상이 나오곤 있지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막대하게 풀린 달러는 코로나가 진정되어 나타나만 준다면 한번 풀린 달러는 이렇게 쉽게 걷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파른 약달러 현상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의 경우 항상 일시적인 강세 변수가 코로나가 되고 미국과 중국의 냉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달러 강세를 부추기겠지만, 그건 역시나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나타날 때 그동안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풀린 달러로 인하여 달러의 가치는 약세로 선회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살펴보고 미국의 지폐인 달러가 더 많이 풀렸고 달러 인덱스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매우 잘 나타내주는 유로와 엔화의 이런 풀림 폭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고려해본다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 약세로 선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화폐의 유동성 속도와 달러의 관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들은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달러를 분석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달러를 전망하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근본 같은 질병 같은 이슈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하지만, 이런 거시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면 매년 역사를 반복해와서 흘러왔기 때문에 추세의 영역은 항상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화폐의 유동성 속도는 그 증가세가 가속화되어 나타날 때 일반적으로 달러 약세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결국 화폐의 유동속도가 이 전년 대비 이렇게 증가율을 보게 되면 유동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나타날 때 달러가 이렇게 올라감을 알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편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달러의 한산 표시값을 제가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달러의 하락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달러의 강세를 의미하는 것을 제가 이 표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달러는 유동성이 확대될 때 약세를 띠고 유동성이 하락할 때 강세를 띈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만 이 차트상에는 표식이 2020년 초까지의 데이터밖에 좀 표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아마 이 빨간색 선의 유동성 증가율이 이렇게 남아 있을 것이고, 달러는 이에 후행해서
머지않아 약세로 선회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근거로 앞으로 달러가 약세 조짐으로 저는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거시적으로 제가 앞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좀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지금 당장은 이런 주장에 비해서도 제가 보기에 위험 요인은 좀 당연히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 현상이 고조되면서 작년에도 이미 한번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이는 재차 위안화 약세를 조정시키고 다시금 달러 강세를 조정할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작년처럼 간세 전쟁으로 치닫는 경우라면 역시나 달러의 선회 현상은 또 지속이 될 것이고,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지속 유도할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번엔 미국이 몇 년 전의 경우처럼 지금은 좀 힘이 남아돌지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적어도 이번에는 지난 미중 무역 분쟁처럼 최악으로 치닫기보다는 이번에는 일부 분야, 반도체, 5G, 그리고 금융제재 같은 일부분에 조금 국한되어 번질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도 마냥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마냥 실현시키면서 대응할 수 없고, 자국의 소비를 증진시키고 수입 수요를 좀 확대시키기 위한 중국의 위안화 강세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좀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장 우려되는 통화가 신흥국의 환율이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워낙에 취약성이 부각되고 통화 가치가 좀 쓰레기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연준이 집계하는 달러 브로드 인덱스 내에서는 달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반영해 나타내주는 브라질의 경우 달러 가치에 대해서 보작 2%밖에 안 되고, 러시아는 0.5%에 거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이들 화폐 가치의 이런 떡락 현상이 달러의 상대적인 강세를 크게 의미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도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멕시코 페소화의 경우에는 달러의 상대 가치를 나타내는 비중이 거의 한 13%에 육박하기 때문에 좀 멕시코 페소화의 경우에는 화폐 가치 떡락 약세 현상은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다만 멕시코의 경우 최근 유가 하락과 석유 재정 악화, 수입 약화에 따른 이런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역시나 코로나가 진정되고 수요가 회복되어 나타날 때 어느 정도의 이런 약세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유가의 회복과 함께 신흥국의 환율은 아주 급속도로 일제히 이렇게 안정화되는 모습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더군다나 멕시코 경제의 경우 미국 경제와 좀 동조화되는 경향을 많이 띠기 때문에 셧다운 완화를 바탕으로 힘입어 미국 경제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유가는 추가 상승할 개연성이 큰 바 멕시코의 통화 가치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미 이런 통화 가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는 흐름을 일제히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원화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원화는 최악의 시기는 좀 지났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때가 이 주식시장의 코스피 1450 저점임을 기억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상황이 악화돼서 만약에 1250원 너머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저는 또 주식을 재차 매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상황이 진짜 초악화돼서 3월에 겪었던 코로나 공포보다 더 극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한 1300원을 저는 돌파하기란 매우 힘들다고 보이고, 오히려 저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코로나는 진정이 되고 달러는 그동안 막대하게 풀렸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점진적으로 하락 압력을 이렇게 박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월 19일 미국 연준과의 통화 수합이 체결된 이후에 3월 말에는 미국채를 담보로 달러화를 조달하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면서 미국 달러 여유분 충당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여유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내 스스로의 정치적인 관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특정 채널에서 달러를 그냥 마치 신처럼 종교처럼 받들어 모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 그런 영상을 보고 달러를 주구장창 미친 듯이 사는 건 저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다시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달러의 약세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코로나가 둔화되어 나타나고 락다운의 2차 유행이 나타나지만 않는다면야 달러는 금년도에 이 본격적으로 약세 추세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경제를 분석하고 앞으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급하거나 일희일비 하면 안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여전히 큰 흐름 속에서 잔파동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좀 크게 보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 관련 이야기는 사실 밤새도록 해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앞으로도 좀 계속 많이 하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